혜인의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혜인의 자연스러운 한국어 팟캐스트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시간은 3월 7일 오전 7시 금요일이고요. 아마 오늘 주제는 토요일에 업로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캔슬 컬처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저도 한 1년 전만 해도 이 캔슬 컬처라는 이 용어를 전혀 몰랐어요. 이 캔슬 문화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 어떠한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명한 유튜버가 과거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를 잃게 만들고 그것을 고발하는 것을 우리가 캔슬 컬처라고 말합니다. 최근 여러가지 사건, 사고,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늘어날수록 이 캔슬 문화가 정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은 약간 내용이 무서워요. 귀신이나 유령 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조금 섬뜩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시청에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가볍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인기 유튜버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이 자주 활동을 합니다. 이제는 영상만 만들어도 돈을 벌 수 있고 1인 크리에이터로 또 활발하게 활동하면 그게 직업이 될 수 있는 세상이 왔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꿈이 자꾸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판사, 변호사, 의사, 경찰 이런 멋진 직업들이 꿈이었다면 최근에는 이 1인 크리에이터, 유튜버라는 아주 창의적인 직업이 생기면서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너도 나도 유튜버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는 누구인가요? 저는 이 JM이라고 하는 IT 제품을 소개하는 유튜버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말하는 것도 엄청 재밌고 또 재치가 있어서 이분의 영상을 매일매일 챙겨보고 있어요. 그만큼 대중에게 인기를 받고 관심을 끈다는 것, 이것만큼 과연 기분 좋은 것이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었다고 치자고요. 어느 날 별로 기대하지 않은 채 그냥 취미로 브이로그 영상이나 자신이 원하는 유튜브 쇼츠를 업로드했어요. 당연히 하루 만에 하루아침에 막 인기 유튜버가 절대 될 수는 없겠죠. 근데 몇 달을 열심히 하고 조회수가 갑자기 100만, 1000만이 되더니 하루아침에 자신이 100만 인기 유튜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상을 해본다면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집 앞에 잠깐 동네 편의점에 가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하고 길에서 마주치면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에게 인사를 하기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님. 저번 화장품 리뷰 영상 너무 재밌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브이로그 찍은 거 너무 웃기고 재밌었어요. 라고 형식적인 인사지만 나를 알아보고 인사를 자주 하는 이웃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또 그 감사함에 자신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점차 유튜브 수익이 늘어나면서 하루에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까지 날이 갈수록 수익이 점점 올라갑니다. 이제는 전문 유튜버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기쁘고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예전에 평범한 삶을 떠나 이제는 돈도 많은 아주 부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지목을 해서 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유명한 인기 유튜버라는 이유만으로 나의 약점과 잘못했던 점들을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배포를 하기 시작해요. 누군가가 자꾸 나에 대한 신상 정보를 알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예전에 살았던 동네, 그리고 내가 다녔던 학교, 예전에 내가 잘못했었던 행동들까지 유튜버에 생중계되고 있어요. 잔인하게도 인터넷 댓글에는 온통 자신에 대한 비난의 악플과 욕이 가득한 글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집 앞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요. 사람들이 다들 날 무섭게 쳐다보는 것 같고 이제는 공황 장애까지 생겨서 매일 약도 먹고 있어요. 집 밖에 나가지 못하니 점점 사회성은 떨어지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유튜브 영상도 더 이상 못 올리게 되었습니다. 점차 수익은 떨어져 가고 있고 이제는 안 좋은 생각까지 하게 되는 그런 심각한 수준까지 옵니다. 여러분들 이 스토리를 들어보니 어떠세요? 과연 본인이 유명 유튜버 혹은 연예인이라고 한다면 그 입장을 잘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러한 삶이 정말 행복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요즘에는 정말 이 캔슬 컬처가 유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악플이 이제는 생활화가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굉장히 유명한 영화도 많이 찍었던 여자 연예인이 있었어요. 근데 과거에 이분이 저지르면 안 되는 음주운전을 하고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어떤 건물 같은 곳에 사고를 내서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영화 찍는 것도 더 이상 못하게 되고 또 광고를 찍으면 연예인들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광고도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또 연예인들은 처음에 계약을 하잖아요. 또 그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빚이 오히려 생기게 되는데 결국에는 빚만 7억이 있었다는 그 뉴스를 제가 봤어요. 결국에는 그분은 안 좋은 선택을 하셔서 지금은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이러한 현상들을 봤을 때 많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물론 그 죄에 대한 잘못이 크지만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악플이든지 사회로서의 매장을 시켜서 벼랑 끝까지 꼭 밀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을까요? 다시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 사람의 처지가 좋지 않게 되는 현상까지 일어나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살면서 아무런 잘못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제 무게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사람을 막 해친다든지 누군가에게 위협을 가했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이해를 하면 안 되는 문제들이지만 과거에 술을 먹고 누군가와 시비가 붙었다든지 누군가와 싸웠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은 평소에 우리 주변에 쉽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서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다소 제 무게가 너무 가볍게 느껴지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봤던 그 달씨라는 한국 유튜버가 있어요. 이분은 영어도 엄청 잘하시고 말도 잘해서 특히 어리신 여자분들에게 엄청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라는 문제에 이분이 아주 큰 말실수를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그 문제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쉽게 설명을 한다면 자신의 집이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그 집을 누군가에게 팔려고 했던 거죠. 당사자가 법적으로는 자신이 집을 남에게 넘기고 물론 자신은 돈을 늦게 받으면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매우 잘못된 짓이 아니냐며 그 유튜버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예민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기를 들었고 너도 나도 악플을 달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엄청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유튜브 채널에는 정말 악플이 끊임없이 달렸고 이제는 악플러들의 동무대가 될 정도로 커뮤니티가 마비가 되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전세 사기 당하셨던 분들이 많으셔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의 목소리가 엄청 높았고 그 안 좋은 타이밍도 겹쳐서 결국에는 6개월 동안 유튜버를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돼요. 어찌됐든 저는 이분이 정말 잘못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지언정 전세 사기 당한 분들에게 아주 큰 상처를 줬고 직접적인 피해는 주지 않았지만 충분히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정말 쉼없이 악플을 다시는 분들을 제가 댓글에서 봤고 내용을 보면 그 수준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악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유튜버가 비판받을 만한 잘못을 했지만 과연 사회적으로도 매장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일일까요? 비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너는 사회에서 도덕적인 잘못을 했으니 사라져야 돼. 이 세상에서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저는 요즘 유튜브 댓글을 볼 때마다 정말 공포영화보다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다행히도 이 달씨라는 유튜버분은 사과를 하고 지금은 유튜버 활동을 잘하고 계세요. 물론 예전만큼의 인지도는 아니지만 현재는 꾸준히 선풀도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한국 분들이 이 방송을 듣는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절대 저 유튜버 분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요. 그저 제 무게에 따라 우리가 그 사람의 도덕적인 부분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캔슬 컬처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일까요? 아니면 너무 과한 대중의 힘일까요? 딱 정의를 내리기가 정말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이러한 점이 꼭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한국이 이 캔슬 컬처 문화가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연예인의 사생활이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정말 순수하고 술도 안 마실 것 같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지 않고 아주 순수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던 거죠.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사람들에게 매우 친절하고 심지어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해요. 근데 밤만 되면 자꾸 도박을 하러 나가는 거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컴프리헨시브 인풋을 해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유명한 연예인이 기부도 많이 하고 아주 성실한 청년으로 매스컴에서 그렇게 이미지가 굳어졌는데 갑자기 음주운전을 하더니 이제는 뺑소니까지 해서 좋아하던 팬들도 다들 등을 돌리게 만드는 상황까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만약 유명한 유튜버였다면 과연 이러한 죄들을 짓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 당연히 음주운전이나 이러한 경범죄들은 제가 정말 안 저지를 자신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이때까지 30년을 넘게 살면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면 대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 정말 착하게 살았다. 나 정말 정직하게 살았구나.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자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이 조금 길었는데 어떠신가요? 많이 어려우셨나요? 어려운 한국어라도 천천히 들어보신다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캔슬 컬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이번 주도 잘 보내시고요. 저 혜인이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혜인이었습니다.